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간편행정법 암기장 30쟁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별표 5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하자의 승계.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련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정작용의 위법이 후행행정작용의 하자가 승계되느냐, 즉 후행행정작용을 다투면서 선행행정작용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자의 승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자의 승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 불가정이 발생한 선행행위를 후행의 과정에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자,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조화의 문제다. 그렇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조화의 문제, 즉 공익과 사익의 조화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제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선행, 후행 모두 처분해야 된다. 선행행위, 후행이 모두 처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행위는 단순 취소 사유여야 된다. 세 번째, 선행행위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된다. 네 번째, 후행행위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왜냐면은 후행행정작용이 고유한 하자가 있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행행정률을 다투어서 이렇게 권리구제를 받으면 되겠죠. 따라서 하자 승계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4가지 논거를 중요한 전제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무효인 행정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무효인 행정위는 선행행위 무효인 행정이면 후행행위 그대로 무효가, 이게 뭐 하자 승계 법리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선행적 처분이 무효가 되면은 후행 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하자 승계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선행행위는 단순 취소 사유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4가지 전제 조건이 실전 시험에서 4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주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2차 논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제 조건 4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후행 행정정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요거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요거를 전제하고 논술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차 논술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학설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 하자 승계론과 그 다음에 구속력 이론이 있는데요. 자, 전통적 하자 승계론은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고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전형적인 우리 통설 판례적 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력 이론, 이거는 재판에 이제 기판력을 차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선행행위가 이제 불가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후행행위에 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자승계 안 되고요.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후행행위에 미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자승계 된다. 이런 이제 특이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속력 이론에서 대물적 한계, 대인적 한계, 시간적 한계, 추가적 요건으로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요것을 구속력 이론으로 차용했다라고 하는 판례가 바로 936, 8542, 즉 개별 공시지가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뒤에 이제 과세 처분이 있는데, 이 과세 처분에서는 앞에 있는 개별 공시가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속력이 미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936, 8542 이후에는 모두 대부분의 개별 공시가는 통지를 했다가 2012년도 의 개공의 결정 통지문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 관련돼서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이에서 보통 우리가 매년 4월 30일, 엊그제죠, 매년 4월 30일 날 관보나 그 다음에 각 시군구 게시판에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공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은 각 시군구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또 하나의 판례가 바로 2007도 13845 비교 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 재결에 하자 승계 된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비교 표준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수용 재결은 토지보상법에 있는 각각의 이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앞에 있는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비교 표준지가 보통 3년 전에 사업인증고시 됐다면 사업인증고시 전 공시지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3년 후에 이미 불가정이 발생된 수용 재결 단계에서 수용 재결을 다투면서 뭐예요?
표준 공식과 비교 편집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하자 승계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판례의 특징은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가격 시점을 이의제기를 주장해서 패소. 그다음에 보상금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표준이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보상금이 낮다. 논고가 빈약해서 사실은 이 하자승계 인정했지만 어떻게 보통 하자승계 인정하면 이거 승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판례는 패소를 했다. 요 결론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결 결론 같은 거 쓰실 때 이러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례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포섭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자승계의 이러한 전제 요건 충족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학설 판례, 특히 이제 판례의 유형별 검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쟁점 38번 하자의 치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전제를 하는 거고요. 자, 무효인 행정이는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효인 행정이 해서 전환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전제, 절차상 하자, 요거만 하자가 치유가 되고요. 다음에 내용상 하자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기출 2번 됐습니다. 근데 많이 틀렸는데, 자, 표준식 공시가와에서 토갑이 곱해가지고 계공 나오는데 이 토갑이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우리 행정입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갑이가 잘못된 적용, 토갑이를 토지가격 표준표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계공이 나왔다는 내용상 하자예요. 이거는 뭐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요거 전제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는 절차의 하자에서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목차, 절차 하자면 독자적 위법성, 그 다음에 치유 가능성, 치유의 시기, 기속력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10점에서 20점 나오면 절차 독자적 위법성, 즉 내용상 하자는 없는데 절차의 하자만으로도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느냐. 그 다음에 치유 가능성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돼요? 제한적 긍정설, 통설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유가 가능하다. 자, 치유의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속력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에서 기속력의 내용의 세 가지 반복 금지요, 원상의 보의무, 재처분의무 이런 게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고 절하, 독치, 시기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쟁점 39번 직권 취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법령이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행정기본법, 우리가 행정법의 총론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18조 여기서 직권 취소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하나의 예 이런 것들을 하나 기억해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확실하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직권 취소 관련돼서는 우리 3법에서는 감정평가사법 제13조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취소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하는 직권 취소의 형태인데요. 자, 요거를 두 문자 따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직권 취소인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 자, 원시적 하자,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성립 당시부터 원시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시적 하자, 그렇죠? 이게 한자 용어인데 어쨌든 여러 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취득 시점부터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효력이 앞부분 더 가가지고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러한 직권 취소는 기속행위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감정평가사법 제13조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하여야 한다. 우리가 법문의 표현 이것이 1차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기속행위 재량의 구분의 기준 이런 걸 보면은 법문의 표현, 그다음에 기본권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직권 취소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기속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직원 소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직권 취소 부정한 방법 이거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게 제한 법리라 그래서 자, 무조건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법 1원 원칙 여기에 비신실자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철회권의 전법령하고 똑같습니다. 자, 비례 원칙, 신뢰보 원칙, 비신실자, 실권의 법리, 그 다음에
자기구속의 법리, 비신실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권치소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자주 안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14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는 뭐 그냥 행정법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를 취득하는 경우는 바로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반법적인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법에도 우리 산법에도 이렇게 반드시 컨닝을 해가지고 붙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직권 취소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쟁점 40번 행정행위 철회죠. 철회. 자, 직권 취소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원시적 가자에 대해서 그쵸? 이거에 대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건데, 자, 이 행정행위 철회는 유효하게 행정행위가 일단 발령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사후적으로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행정행위의 철회. 이게 그냥 표현으로는 실무상으로 그냥 취소라는 표현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가 용어상으로는 뭐 철회, 취소 이렇게 혼용해서 쓰지만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이게 철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19조에서 이것을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행정법 총칙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자, 우리 시험 3법의 예로서 보상법규 3법에서 영유하는 명의대여 제27조 감정평가사법 제27조에서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간 실무수술을 받아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A 감정평가사가 B라는 사람한테 자격을 빌려줘서 B라는 사람이 내가 A 감정평가사야라고 자기 A의 명의를 도용해서 명함도 주고 그다음에 평가서에 사인을 해가지고 발송했다. 이런 대표적인 명의대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두 문자. 자, 철회는 자 후발적 사정이죠. 철후, 그죠? 그 다음에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됩니다. 철후 장재 재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 뭐뭐 할 수 있다 이럴 때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철회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직권 취소 직원속이 그쵸? 그 다음에 행정행위 철회 철후 장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거 나오면 이제 법리적으로 내가 틀릴 게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 제19조에서 철회 사유를 이제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에 명확하게 규율되어 있는 경우, 자, 우리 법의 3법에서 명확하게 철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게 바로 자격 취소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앞부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는 이건 기속행위고, 나머지 3가지 자격 취소는 뭐다? 이거는 제 철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 명의대 하나 있죠. 여기 한가 배운 거. 그 다음에 금고 이상 1회 아웃,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1년 2회 아웃, 그렇죠? 요 3가지 케이스도 자격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전부 철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법사,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사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한법리 마찬가지요. 여기서 직권 취소 관련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제한법리, 그렇죠? 비신실자 이렇게 비례원칙, 신뢰원칙, 실권의 법리, 자기구세 법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취소와 철회에 있어서 취소의 취소, 그죠? 철회의 취소 이거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행정장이 소생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간에 제3자의 권익 또 내지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존재했을 때는 취소의 취소, 취소의 철회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쟁점 41번에 나오는 단계적 행정행위 있어요. 단계적 행정행위. 그렇죠? 우리 시험에는 사전 결정이 17회 1번 나왔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해석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전 결정 요 부분이 요 부분 그냥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확약 관련돼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 2에서 확약에 관련된 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81페이지 보면 40조의 행정절차법 40조의 1항 보면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약 내용에 대해서 확약은 문서로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학설은 자, 여기서 다수결에는 이제 처분성 긍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여기서 문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전 결정에 관련돼서는 17회 1-1번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중국적인 행정행위 그렇죠? 행정행위에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에서 개개의 요건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심사해서 내린 결정 우리가 사전 결정이라고 한다. 자, 판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험에서 뭐 또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이게 단계적 행정행위로서 이런 내용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 42, 그죠? 저기 이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 교재 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절차법 제 40조의 4에서 행정계획, 자,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자, 행정계획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 법령에 안 들어갔다가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계획에 관련된 요 내용이 법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뭐 우리가 개인도 살림살이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룰을 정해서 그다음에 그걸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행정청의 경우에도 우리가 삼권 분립하에서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면 계획을 하죠. 행정계획을 해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룰을 정하죠. 행정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룰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삶이나 국가의 살림살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정계획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떠한 법리로서 우리가 행정에 작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건 뭐냐? 결국 이 행정계획이 그렇죠? 여기 우리 개념이 있는 것처럼 행정 주체 그 기관 일정한 행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그런 수단들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 계획에서 득점 포인트 우리 시험에 나오는 득점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게 처분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입법 행위설, 행정 행위설, 복수성설, 특수설 오늘 공부할 건데요. 여기 보면 판례는 이제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도시기본 계획은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돼서 1차 시험에도 아마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은 여기에 처분성 인정돼서 항고소송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거는 도시관리 결정만 그렇고 나머지 거는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쟁이라는 게 우리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했는데 무조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량명령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독일에서 넘어온 이론이 되겠습니다.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결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형량명령인데요. 바로 행정절차법 제 40조 4 여기 새로 생긴 여기 내용에서는 이 규정에서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형량의 하자에서는 형량의 혜택,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형량의 흠결, 오형량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그다음에 오형량 잘못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량의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제대로 형량을 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따지면은 이게 비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교재 내에서는 이제 비례 원칙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독일에서 이 형량명령 이론이라는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재라든지 우리 암기장에도 모두 형량명령이라는 내용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권리구제가 이제 시험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는데 결국은 뭐 사전적 사후적 권리구제 결국은 이제 위법한 행정 계획에 관련된 처분성 인정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법한 공권행사 또 위법한 공권행사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정답인데요.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거 뭐냐면은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행정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 또는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한번 시험에 한번 쉬운 문제로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판례가 행정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행정청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좀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계획을 이렇게 바꾸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그 행정기구 왜 바꿔? 왜 그 존속 청구권 뭐 내지는 계획보장 청구권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해가지고 계획을 바꾸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정답,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권력의 우선적인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답안지에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편기전법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고요.